정말 좀 실질적인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에 대해서 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주변 스트레스류, 주변의 고기 강요와 빠은 말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팁 궁금해요. 저는 3년 차인데도 화가 납니다. 혹은 또 비건을 지향하며 주변인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주변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 내가 고기 안 먹는다는데 작가님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죠. 제가 먼저 뭐 채식을 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채식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이런 네, 느낌 보세요. 왜 채식을 해? 채식에 뭐 문제가 있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에는 약간 저도 당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냐면은 그냥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채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내가 그들을 굳이 바꾸지 맞아요. 않아도 되고 내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제가 행복하게 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모든 것에 다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비거니즘이 하나의 생활 방식 같아요. 저는 이 비거니즘을 알고 나서 많은 것에 다 적용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 혹은 너무 내가 막 다 설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걸 제가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두 번째 걱정하는 또 부류가 외식 걱정 부류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지인들 만날 때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혹은 두부가 들어간 쌀국수를 시켜도 대부분 국물 베이스가 닭 육수기 때문에 비건식이 아니라고 욕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비건을 시작한 후에 비건을 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약속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정말 외식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예식하는 건 괜찮은데 저는 만약에 제가 결정권이 없는데 고기를 판매하는 곳에 가야 된다 했을 때는 그냥 제가 그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작가님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상암동에 비싼 고깃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회식 가는 거였는데 그냥 저도 그냥 고기 안 먹고 다른 거 버섯 구워 먹고 이러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고기 주면은 그냥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 되지, 제가 비거니즘이라서 막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친구들은 뭔가 좀 더 가깝고 저의 뭔가 신념 같은 것들을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건 식당을 찾아서 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목록을 만들어서 이제 뭐 메뉴도 다양하게 이렇게 짜가지고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이렇게 권하는 스타일이. 비건 식당을 좀 찾아가지고. 네네네. 제가 먼저 이제 권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두부 같은 쌀국수인데 맞아요.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러면 그냥 실수했네. 뭐 다음부터 조심해야겠다. 나왔는데 뭐 버릴 수도 없고 먹어야지 뭐. 이건 태도이지 내가 그 안에 진짜 막 거기에서 나를 옥죄고 이런 게 아니니까 네네네.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면 된다는 네. 거죠. 세 번째, 어떻게 시작하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당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육식 즐기는 사람 너무 막막해요. 처음 시작할 때 아예 한 번에 끊으셨는지 서서히 끊었는지 일단 소고기만 끊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고 힘드네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그럼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비건을. 저는 처음에 서서히 줄이자라고 시작을 했다가 거의 곧바로 비건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조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딱 수치적으로 잴 수 있는 행동을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하기 아니면은 반찬에서 고기 반찬 빼기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행동을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잘 모르시겠으면은 SNS에 비건들이 이제 맛있는 걸 올리는 네. 그리고 뭐 비건 제품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계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 팔로우 하시면은 정보를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정한 목표를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분들, 나도 비거니즘 찬성은 하는데 근데 운동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닭가슴살 고기 먹어야 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완전 채식을 하는 분들이 소수기 때문에 이런 우려나 편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채식한 운동선수도 굉장히 많고 그런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내기도 하는데요. 관련 다큐는 이제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거기 보시면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뭐 단백질이나 뭐 오메가3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뭐 콩이나 뭐 브로콜리에도 굉장히 단백질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걱정이신 것 같아요. 충분히 채소에 있는 단백질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다. 네. 우리 오해하고 모를 뿐이지. 맞아요. 또 이제 다음 궁금한 게 정보가 궁금해류가 있어요. 비건에 입문하고 싶은데 정보력이 부족해요. 도움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비거니즘 일기라는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먹는 것부터 제품,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게 모든 비건 하는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시태그를 네네. 달고 하는 거예요. 네네. 나의 비거니즘 일기. 네. 아, 그렇구나. 되게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비거니즘 집밥 레시피 혹은 비건 정보 어디서 얻나요? 비건 저렴하게 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건이 아닌 음식을 비건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건 초밥, 비건 치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다 나와요. 비건 짜장면도 있고 비건 라면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 앞에다가 비건을 써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있어요. 채식 한 끼라는 어플이 저도 있는데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직접 만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요리 못하는 사람 어떡해요? 요리 못하는 분이요? 눈동자가 흔들리셨어. 못하는 분은 이제 자신을 믿으시라. 자신을 믿어라?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저를 믿긴 한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고, 저는 대신에 오히려 발품을 팔아요. 어디 가서는 이걸 사 먹을 수가 있고, 이제 하나하나 찜콩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작가님의 책의 마지막 즈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에코 페미니즘. 에코니즘. 페미니즘을 합쳐서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먼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동물권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환경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연결되는 어떤 공통된 뭔가 있죠. 그게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왜 다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왜 다 비거니즘을 많이 하는 거야? 그 뭐 유행이야?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오해들 되게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한번 관심을 갖게 되면 이거에 하나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걸 저도 느꼈거든요. 네. 이게 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도 비거니즘이 딱 동물을 위한 이런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서 시작되는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한 부분이라던가 폭력적인 부분 그런 구조들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동물과 인간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자연과 인간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강자와 약자 다수와 소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복잡하게 이제 세상에 널려 있잖아요. 폭력적인 구조들이. 그래서 하나의 눈을 뜨면은 다른 것에도 이제 저절로 이제 관심이 가서 또 느끼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 책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작가님도 혹시 그러면 추천하고 싶은 다른 책이 있을까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좀 가져오셨죠? 네. 여기에. 바로 이 책인데요. 공효진 배우님이 쓴 공효진의 공책이라는 책이에요. 배우님이 환경 그리고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소중함을 느끼면서 이 세상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들과 공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작성하신 책인데 제가 왜 이 책을 특히 추천을 하냐면은 이 배우님이 이 책을 쓰기 전에 고민하셨던 게 자신이 너무 불완전해서 이 이야기를 해도 될 자격이 있을까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불완전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오늘 작가님이랑 진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더 궁금한 이야기는 여러분 나의 비거니즘 만화를
읽으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명에게 이 책을 추천을 했고 저희 엄마한테도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책이다 하면서 추천을 제가 한 책입니다. 작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네. 비거니즘에 관심을 갖고 실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거니즘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낯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낯선 개념에 대해서 좀 친숙해지시면은 이미 나는 비거니즘과 접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도 동물이 고통받길 원하는 사람이 없고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비거니즘에 조금씩 다가오실수록 비거니즘은 되게 어려운 아이가 아니고 되게 친숙한 아이고 내 곁에 있었던 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언제나 열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너무 잘하신다 진짜. 감탄했어요. 아주 그냥 받아 적어야 될 것 같고. 작가님, 오늘 이렇게 양식당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일 첫 번째로 임현주님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많은 조명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상 링크 이제 채팅방, 단체방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또 탁 뿌리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선 작가님과 함께한 우리 즐거운 또 비거니즘 이야기 오늘 이제 마쳐야겠어요.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만나요. 몸과 마음의 양식당 구독은 했죠? 알림 설정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